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바로 이 글자인데요.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고 획수도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쓰고 뜻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글자는 우리가 꽤나 자주 쓰는 우리 한자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씩 보시면 일단 처음에 있는 것, 두 번째 있는 것 공통된 부분은 왼쪽에 있는 발족일 겁니다. 오른쪽의 부분이 발음을 담당할 텐데 뜻도 담당하게 될지 과연 어디에서 온 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머뭇거릴 주자입니다. 1급에 배정되어 있네요. 총 21획, 상당히 획수가 많죠. 두 번째 글자도 1급에 역시 배정되어 있고 머뭇거릴 저자입니다. 20획, 21획과 20획이네요. 네. 일단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자는 사실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두 글자는 함께 항상 쓰여야 합니다. 단독으로는 쓰일 수 없다고 보아도 괜찮을 만큼 두 글자는 서로 짝을 이루는데 이런 글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얘기 안 하고 중국에서는 연면자라고 얘기합니다. 연면사, 연면어 있는데 그건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21획 옆에 목숨 수가 보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발족자를 왼쪽 변으로 쓸 때는 이렇게 짧게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이렇게 해서 목숨 숫자를 옆에 쓰시면 머뭇거릴 주자 장음이네요. 가 됩니다. 머뭇거릴 저자 보겠습니다. 발족자 옆에 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다음요.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두변을 사획으로 쓰고 놈자, 사람 자자에 이 점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는 점을 거의 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빼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초두머리, 그렇죠? 풀초 역시 3획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일단은 가장 정자로 쓰는 것은 20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저하다군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저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머뭇거리며 망설인다라고 하면서 발족자가 나오는 혹은 달릴 주자가 나오는 이런 글자들이 유의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저, 지주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컨텐츠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넘어가지만 예전에 이렇게 지읒의 형태로 그렇죠? 발음이 받침이 없는 형태로 무언가 망설이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제가 능력 범위 안에서는 이 주저가 과연 어느 말 산스크리트어든 아랍어든 음역어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조사를 하고 논문을 좀 더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이 외래어인지 아니면 중국의 고유어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이 초사에 그렇죠? 처음 나온 것이니까 구런 죄송합니다. 구런이 대략 기원전 200년, 300년 정도의 인물이니 기원 전부터 이 주저라는 발음이나 이 한자를 쓰고 있었음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저에 관한 우리나라 예문을 두 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상섭의 무화과에 나오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무섭고 비밀한 소굴에 발을 들여놓게 할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일까? 역시 주저가 되는 것이다. 주저가 되다도 쓰고 일본처럼 주저하다, 우리도 주저하다라고 많이 쓰죠. 두 번째 예문 보시겠습니다. 나이든 치안대원의 표정이 잠깐 주저로 굳어지더니 이내 풀어졌다. 이문열의 영웅시대라는 작품에 나오는 구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저라는 표현 예전엔 조금 다르고 지금의 쓰임은 주저하다, 주저하게 된다, 주저하지 말아라
식으로 뒤에 하다가 붙어서 동사로 거의 쓰이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주저라는 표현 한중일 삼국 어떻게 쓰고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저.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면어 연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연면자라는 것은 포도, 방불케 하다, 방불, 그다음에 주저 등과 같이 이렇게 서로 이어져 있어야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렇죠? 솜 면자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재밌죠. 솜이 이렇게 꼬아져 있기 때문에 절대 풀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저와 발음도 비슷하겠죠. 중국에서는 조우주라고 얘기하고 목숨 숫자를 이렇게 바꿔 쓰네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일본에서는 의외로 또 주저는 한자로 쓰지 않거나 쓸 때는 정자체를 씁니다. 발음도 조우주, 주저와 비슷하게 주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이완도 똑같지만 저우주라고 발음을 하고 중국과 일본인 같은 경우는 드러날 저자에 이렇게 점 표시가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어로 보자면 hesitation, indecision 이런 것들이 명사이고 hesitate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저하다, 망설이다. reluctant 이건 형용사로 뭔가 이것도 망설이는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주저, 중국의 저우주, 일본의 주저 거의 다 비슷한 뜻인데 다만 중국에서만큼은 이 주저가 득의양양하다 이렇게 뭔가 자만한 모습을 가지다라고 해서 저우주, 그렇죠? 만즈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오늘은 좀 설명이 길어지네요. 왜 그러면 발 옆에 목숨 숫자와 드러날 저자가 쓰여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한 것이죠. 외래어의 음역어가 아닌 이상 분명히 뜻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음도 당연히 갖고 있지만 그래서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목숨 숫자라는 것은 길게 끌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숨이 길게 이어지는 거예요. 발이 딱딱딱 끊어져서 이렇게 앞으로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길게 질질 끄는 거죠. 그 얘기는 무언가 결정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요. 이 저자도 보시면 드러날 저자, 저작권 이런 거 할 때 저자이지만 이게 사실은 붙을 착자와 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옷을 입거나 어디 붙어 있다 뜻이 있기 때문에 발이 땅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제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발을 길게 끄는 그 모양. 물론 이 목숨 수는 형성자에서는 발음을 담당하겠죠. 그다음에 저는 그렇죠. 땅에 딱 붙어 있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양. 그래서 질질 끌면서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신감 없는 뭐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만 오늘의 한자어 168번째 시간에는 머뭇거릴 주자, 머뭇거릴 저자 그래서 둘이 떨어질 수 없는 연면자 글자 중에 하나인 주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자도 복잡한데 우리가 자주 쓰는 아주 신기한 그런 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자로 꼭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쓸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다. 혹은 이걸 보고 주저가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전 개인적으로 이 글자가 다른 글자의 연관성을 보았을 때 중국 고유의 한자라기보다는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발음적인 요소를 나타낸 음역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제 추측일 뿐이니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많이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오늘의 한자어 168번째 시간에는 주저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죠. 주저, 주저하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글쎄요. 장단음은 요즘 현대 국어에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주저하다라고밖에
평소에 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자어 168번째 주저에 대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